안녕하세요. 감정보다 기준을, 행운보다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는 채널 드림하이 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종목 살까 고민만 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라는 음식을 담을 접시를 제대로 선택하는 건데요. 고급 레스토랑에 스테이크를 사발에 담으면 제맛을 내기 어렵고 시원한 냉면을 뚝배기에 담아낼 순 없듯이 우리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생활비인지 세금을 아껴야 하는 중장기 투자금인지 아니면 든든한 노후 자금인지에 따라 어울리는 계좌라는 접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접시에 담느냐에 따라 나중에 내가 맛볼 최종 수익이라는 요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맛있고 안전하게 담아낼 6가지 필수 접시인 파킹 통장, CMA, ISA, 연금저축, IRP 그리고 IMA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돈의 성격에 딱 맞는 접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CMA, 즉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똑똑한 현금관리계좌입니다. CMA는 증권사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국공채나 우량채권 같은 안전한 곳에 대신 투자해서 나온 수익을 이자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파킹 통장처럼 매일매일 이자가 붙고 언제든 돈을 놓고 뺄 수 있어서 비상금이나 투자 대기 자금을 넣어두기에 딱 좋습니다. CMA는 처음 약속한 금리를 챙겨주는 약정 수익률 방식이 핵심입니다. CMA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RP형이나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연 몇 %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합니다. 만약 증권사가 투자를 아주 잘해서 약속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더라도 초과 수익은 증권사가 가져가고 고객에게는 처음에 약속한 만큼만 이자를 줍니다. 반대로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증권사가 자기 돈을 보태서 약속한 이자를 맞춰주죠. 물론 이건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 약속입니다. 단 C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CMA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파킹 통장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CMA는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증권사가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자산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은 낮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CMA 금리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2026년 2월 현재 기준 보통 연 2%에서 3.5%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은행 파킹 통장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유리할 때가 많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 금리가 더 좋을 때도 있으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CMA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국공채를 담보로 약속된 금리를 주는 RP형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맡기는 대신 금리가 조금 더 높은 발행어음형도 있습니다. 반면에 MMF형은 앞의 두 상품과 달리 미리 금리를 약속하지 않고 운영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CMA의 세금 부분인데요. CMA는 이자 수익에도 똑같이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가 들어올 때 이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총 15.4%를 알아서 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계좌 중 첫 번째로 CMA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CMA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CMA는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 놀고 있는 현금을 단 하루라도 알뜰하게 굴리는 용도입니다. 나는 무조건 나라가 보장하는 원금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을 쓰시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MA를 활용해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CMA와 다소 비슷한 성격의 파킹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을 잠시 주차하듯이 보관하는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의 한 종류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매일매일 이자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오늘 돈을 놓고 내일 전액을 인출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비상금처럼 유동성이 중요한 돈을 관리하기에 최적입니다. CMA나 IMA 같은 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파킹 통장의 최대 강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해당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투자보다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인 분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계좌가 없겠죠. 파킹 통장의 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2026년 2월 기준 일반적인 파킹 통장의 기본 금리는 연 1.5%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 4, 5%의 높은 금리를 홍보하는 상품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품은 표면적인 금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만 고금리 적용 같은 금액 제한이 있거나 급여이체나 체크카드 실적 같은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 자금 규모와 금융 패턴에 실제로 맞는 금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킹 통장 역시 일반적인 예적금과 똑같이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15.4%가 원청 징수된 뒤에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후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파킹 통장은 안정과 유동성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결국 파킹 통장은 엄청난 수익을 내기보다는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단 하루라도 이자를 챙기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무조건 원금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킹 통장을 주력으로 쓰시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면 CMA와 나누어 관리해보세요. 세 번째로 ISA라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A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ISA는 예금, 주식, ETF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 하나에 내가 직접 담아서 굴리는 통장인데요.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절세 취특히 혹은 만능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3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에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중간에 빼쓰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게 되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돈이 묶여 복리 효과가 작동합니다. IS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익통산이에요. 일반 계좌는 번 돈에 대해서만 무조건 세금을 떼지만 ISA는 A 종목에서 벌고 B 종목에서 잃었다면 이 둘을 합친 진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에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단 1원도 안 떼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한도를 넘겨도 9.9%라는 꽤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수익을 지키기에 이만한 게 없죠. 그럼 이 계좌에 뭘 담아야 좋을까요? 원래 세금을 많이 떼는 상품들을 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며 S&P 500 같은 종목들을 IS에서 굴리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 계좌에서 냈어야 할 15.4%의 세금을 상당 부분을 아껴서 내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ISA는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돈이 부족해서 다 못 채웠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납입 한도는 내년으로 2월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채워 넣으셔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3년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고 만기가 돼서 해지할 때는 계좌 안에 있는 주식이나 ETF를 반드시 전부 팔아서 현금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품을 팔지 않고 계좌만 닫아버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공들인 노력을 날리지 않으려면 해지 전 전량 매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걱정된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써보세요. 만약 만기 때 수익이 너무 커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된다면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추가 세액 공제도 받고 소득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어서 건보료 부담까지 피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 보너스 팁인데요. ISA는 연봉이 올라도 서민형 혜택은 끝까지 유지됩니다.
가입하고 나서 연봉이 오르면 혜택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만 서민형 조건에 맞았다면 나중에 소득이 아무리 올라도 만기 때까지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ISA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부할수록 참 알찬 계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저축은 가입 문턱이 매우 낮은 효율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IRP가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 연금저축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전업주부나 학생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직접 ETF나 펀드를 골라 자유롭게 운용하며 노후 자금을 키워갈 수 있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의무기간이 최소 5년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ISA와 달리 올해 1,800만 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만큼 내년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까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빼기 힘든 구조라 그동안에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중간에 찾아 쓰지 못하고 강제로 재투자하게 되어 노후까지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핵심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내가 낸 돈의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600만 원을 채웠을 때 연말에 최대 99만 원을 확정적으로 돌려받는 셈이라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힙니다. 만약 IRP, 즉 개인퇴직연금 계좌도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계좌를 쪼개두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넣은 원금은 세금 부담 없이 먼저 꺼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계좌를 깨야 할 때도 전체가 아닌 특정 계좌 하나만 선택해 해지함으로써 소중한 노후 자금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만큼 언제든 자유롭게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이나 운영 수익을 중간에 인출하게 되시면 무조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ISA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일반 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바로 떼지만 연금저축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줍니다. 당장 나갈 세금까지 재투자하게 되어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IRP는 쉽게 말해서 나만의 퇴직금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노후 준비를 위해 직접 돈을 넣고 굴리는 계좌인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증빙되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다 세금 혜택이 훨씬 강력해서 ISA와 함께 재테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가 납입 한도이고 이것은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쳐서 전 금융기관 통합 연간 1,800만 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봉에 따라 내가 낸 돈의 13.2%에서 많게는 16.5%까지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연말에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수익이 나면 바로 세금을 떼야 하지만 IRP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고 그 돈까지 합쳐서 계속 굴려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일반적인 세금보다 훨씬 낮은 3.3%에서 5.5% 정도의 저율과세만 적용되니까 노후자금을 복리로 불리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단 IRP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IRP에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좌는 소중한 노후자금이라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TDF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돈이 커질수록 이 70%룰이 엄격하게 적용되니까 비중을 적절히 맞춰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자산운용 전문가가 나의 은퇴 날짜에 맞춰 알아서 굴려주는 자산 배분 펀드를 말합니다. 그럼 이 돈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IRP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 기간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잡을수록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고 남은 돈은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굴러가니까 길게 받을수록 훨씬 이득입니다. 만 55세가 넘어서 난 연금 안 받고 그냥 한꺼번에 다 찾을래 하고 일시금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싼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벌금 성격인 16.5%의 기타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 받을 때 내는 15.4%보다도 높은 세율이라서 세금 부담이 확 커지죠. 웬만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주의할 점은 중도 해지는 곧 손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만 55세 이전이나 가입기간 5년을 못 채웠을 때 중간에 돈을 빼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만약 이때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정말 내 미래를 위한 여유자금으로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지만 가입 자격, 투자 범위, 중도 인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입 자격 및 세액공제 한도인데요. 연금저축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IRP는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 범위가 더 넓습니다. 셋째, 투자 자산의 비중 제한인데요.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넷째, 중도 인출의 편의성.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같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돈을 쓰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5째는 수수료 및 상품 선택권입니다. 연금저축은 대개 계좌 자체의 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금융사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예금이나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 상품을 담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계좌인 IMA라는 투자관리 계좌의 개념과 활용 및 주의사항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품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MA의 정체는 증권사가 직접 관리하는 종합투자계좌입니다. 지금까지 파킹통장이나 ISA 같은 기초계좌를 보셨다면 이제 조금은 생소하지만 매력이 있는 계좌를 소개해 드릴게요. IMA는 투자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서 기업 금융 등에 직접 투자하고 관리해주는 계좌입니다. CMA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크게 다른 점은 CMA와 달리 IMA는 폐쇄형 상품으로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로 되어 있어 자유로운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중도 해지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A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가 직접 약속하는 원금 보장입니다. 이건 은행의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걸고 만기까지 유지하며 원금은 꼭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튼튼한 증권사들만 운영할 수 있으니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A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운영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수익이 잘 났을 때 증권사가 그 초과 수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수익이 되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실제 손해지는 최종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확률은 낮아도 모든 투자에는 변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운용이 안 좋으면 수익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즉 원금만 지켜줄 뿐 수익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최소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있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한 번 만들고 나면 추가로 돈을 넣는 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넣거나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넣는 건 자유지만 빼는 건 만기 전까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쉽게도 IMA는 ISA나 IRP처럼 비과세나 세액공제 같은 특별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똑같이 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CMA로 시작해서 IMA까지 6가지 금융상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담을 어떤 그릇을 고르실지 감이 좀 오시나요? 각 계좌마다 가입 조건도 세금 혜택도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성격에 맞춰 가장 유리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그릇들을 고르고 나니 벌써 목표의 반은 이룬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에게 딱 맞는 좋은 계좌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 풍성하고 알찬 수익들을 가득 채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림하이머니